보통은 이제 약국 가면 제산제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그렇죠. 먹다 보면 또 바로 좋아지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제한TV의 이동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배지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드럭먹어 시리즈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알아봤는데 그거 못지않게 또 많이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위장관계 약이죠. 맞습니다. 네, 위장약.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어떠세요? 위장약. 네, 이제 아무래도 진료 보면은 감기, 호흡기 질환도 많이 오긴 하는데 네. 위장염 증상으로 병원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절과 상관없이 스트레스, 음주,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죠. 맞았죠.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속 쓰려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그냥 약국이나 편의점 가서 네. 일반 의약품 구입해 보신 경험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은 이제 약국 가면 제산제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그렇죠. 먹다 보면 또 바로 좋아지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제산제는 이제 크게 위산을 중화시키는 애가 있고요. 네.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는 게 이제 광고에 나온 것들은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것들을 이제 함유한 염기성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땡땡겔 이런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럼 위에서 산성인 위액을 만나서 이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위는 원래 산성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중화시켜서 알칼리성 폐화 환경에서는 단백질, 칼슘, 인, 구리, 철, 마그네슘, 망간, 칼륨, 아연, 엽산, 바나듐 굉장히 많은 애들이 네. 흡수가 억제가 돼요. 많은 영양소 흡수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제산제 때문에. 네.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칼슘, 인 결핍으로 근골격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골다공증 같은 게 생겨요. 그렇죠. 네. 단백질 소화도 감소하니까 면역력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탄산수소, 나트륨이 또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장내에 또 폐하를 변화시켜서 엽산 흡수를 또 억제하게 됩니다. 장내 pH를 변화시키는 네,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산제는 이렇게 급성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속이 쓰리다고 해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제산제에 의존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영양 결핍과 더불어서 골련화증, 근육 약화, 치아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산제를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소들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네. 그거 말고도 또 하나는 제산제를 먹으면서 유검사를 안 하게 되면 그렇죠. 혹시 또 병을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좀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가면 또 내시용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산 억제제를 강력한 걸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일반 의약품 말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또 약 때문에 생기는 영양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앞서 제산제와 이제 거의 같은 모든 영양소를 고갈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H2 수용체 기량제, 티딘 붙은 애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무슨 라졸 계열의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 위 산도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엽산 B9이죠. B9번, 12번.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비타민 D 흡수 저하도 있을 수가 있고 단백질 분해 기능이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위산 분비를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다 보면 또 생기는 부작용들이 음식 알러지라든지 손발저림, 현기증, 두통, 부정맥, 감염 증가, 단백질 같은 것들이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등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실제 속쓰림의 원인이 위산 과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저위산증이나 위산 결핍증, 글루텐 불내성에도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속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산증도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 노화나 스트레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궤양 그리고 또 아연이나 비타민 B 결핍이 있으면은 또 위산 부족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그렇게 반대로 있을 수가 있어서 펩시노겐이나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통해서 뭐가 맞는지, 내가 위산 과다가 맞는지, 위산 저하가 맞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다른
뭐 베타인 같은 것들을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위증상이 있어서 무조건 위산과다만 생각하고 무조건 제산제만 쓰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위산 정화도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위장약에 대한 말씀 잘 정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위장약을 오래 먹으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지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항상 검사해서 적당한 기간 동안 잘 쓰시고, 사실 위장장애의 문제는 사실은 음식 습관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닥터지안TV의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